자, 안녕하세요. W투자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철도주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남북 경협주 한번 볼게요. 일단 대하티아이부터 한번 살짝 볼게요. 대하티아이 오늘 한 10% 네, 빠졌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남북 경협주도 오늘 크게 빠졌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방북이 취소가 됐죠. 그 이면에는 뭐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9월 달에 또 방북을 할 예정이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중국을 이제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보다 먼저 가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중국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특히나 이제 무역 정쟁을 또 하고 있죠. 무역 협상에서도 이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위치를 하려고 이런 수를 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대국 같지 않죠. 대국 같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냉정한 거니까요. 냉정한 거니까 그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이유 때문에 이 남북 회담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좀 하락이 폭이 좀 크게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하티아이의 차트고요. 일봉 차트. 그래도 양봉이 나와줬죠.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와주진 않았고요. 그리고 대우 AL도 뭐 거의 같은 모습 하지만 얘는 응봉. 그리고 세명전기도 거의 같죠 모습이. 일봉이 오늘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죠. 거의 하락으로 떨어져서 음봉 아니면 양봉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 그래요. 우리가 딱 한번 깨봅시다. 딱 깨보고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그 경협주들이 가장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거. 당장 당장 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무슨 합의하고 협의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뭐가 제일 그 대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전제. 지금 우리는 너무 디테일한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동안은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대전제에 대해서. 그 대전제가 미국이죠. 미국. 결국에는 남북 간에 아무리 친하게 잘 지내려고 한다 해도 철도를 당장 놓고 싶지만 남북 간은 당장 철도 놓고 뭐 도로 닦고 뭐 전기 보내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그 개성공단의 그 남북 연락사무소 그거 하는 것까지도 미국이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죠. 뭐 달가워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북한의 비핵화가 느리다. 성과가 크게 나타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제스처가 북한에서 좀 더 나와줘야. 지금으로 봐서 미국이 먼저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희박하고 미국이 또 강대국이고 그렇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함부로 막 이렇게 확 숙이고 들어갈 만한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성격이 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면을 세워가면서 그 비핵화를 좀 나가려고 하면은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그게 안 되고 북한은 또 일방적으로 또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머리 숙이긴 좀 싫고 그래서 이게 잘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해가 중재해가지고 좀 해보려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뭐 그전에도 중국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중국
우리 자꾸 뒷배를 삼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대놓고. 나 같아도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대북주, 남북 경협주들은 흐름이 그러니까 대전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종목은 가요. 네, 대전제가. 그러니까 그 남북 간에 철도 놓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게 얘기를 한다 해도, 네, 그걸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크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시장에서도 급등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3차 회담이 한다 그래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살짝 들어 올리긴 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몇 배 이상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전제에 대한 이 현실성이 지금 잡혀오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뭔가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남북 간에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고 전기도 공급하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비핵화에 속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전제는 많아요.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든 북한이 양보를 먼저 하든 둘 중에 한 놈은 먼저 양보를 하는 신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크게 한 게 없잖아요. 사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말만 6월 12일 날에 솔직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딱 날짜를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방문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시기에 좋은 날에 그런 얘기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네? 적절한 시기. 그러면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적절한 시기보다도 지금 실망감을 안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오고 있다는 거고 쉽게 풀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풀린 일이. 하긴 지금 거의 60년이 넘도록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쉽게 해결되리라는 것도 만무하지만 해결되면 좋겠죠. 되게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는 일단은 이 종목은 이 남북경협주들의 흐름은 크게 죽거나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흐름은 이 갭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대로템이죠. 요때 갭이 있죠. 현대로템도 갭이 있고 세명전기도 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하TI도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갭은 매끄러운 흐름은 분명히 나와줄 것 같아요. 갭을 매끄러운 흐름은 나와줄 것 같은데 이 위로 이렇게 위로 쳐 올릴 만한 뉴스는 크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금 구간은 제가 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뭔가 확실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사실 투자자분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이 약속 그리고 합의 그리고 이행 뭔가 이런 단어가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네, 이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줘야지 이렇게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나와주죠.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지금 뭔가 이 큰 핵심적인 그게 나와줘야 돼요. 핵심적인 지금은 그러니까 호재 효과보다는 호재가 나와서 급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크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악재로 하락이 되면 그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잠깐 쉬었다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종목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잡히면 그때는 좀 올라올 거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좀 물량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줄여 나가 주시고 신규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확정된
그리고 일정에 잡히고 우리가 뭔가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속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게 비핵화가 타결되고 일정이 잡히고 우리가 원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아TI 같은 경우는 1,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갔죠. 12배가 올라갔어요. 예, 충분히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 이 시점에서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때도 네. 요때도 그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을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렇게 튕겨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갭상승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 요 정도 갭. 그러면 요 갭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보면 요 갭도 채우긴 채우는데 요 갭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9,500원에서 만원 근접한 요 구간이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이 일정이 잡힐 때 그때는 메워줄 것 같아요. 상승으로.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 다 이미 나왔어요. 1차, 2차 정상회담 때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도 이러고 있는 거고, 남북 경협주들이 다들, 철도주들도 그렇고요. 주들도 그렇고, 남북 경협주들이 다 흐름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북미 회담 간에 이제 완벽한 단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종목은 간다. 이 남북 경협주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남북 경협주도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북미 간에 확실한 단판에 있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신규로 들어가는 걸 자제해 주시고 중간중간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을 좀 줄여 나가 주시고 3차 정상회담 일자가 잡히면 그때는 갭을 메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때 가급적이면 거의 다 물량을 좀 줄여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종목은 분명히 호재로 인한 상승보다는 악재로 인한 하락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높아져요. 그 호재라는 게 북미 간의 완벽한 단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던가 뭔가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소소한 뭐 트럼프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뭐 방북을 한다니 뭐 이런 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더 큰 호재를 노리셔야 되는데 그 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그 완벽한 단판이 있지 않고서는 이 종목을 굳이 신규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단판이 나오고 나서 신규로 들어가시면 충분하다. 남북 경협주들은 특히 철도주 같은 경우는 그게 북미 회담이 확실한 단판이 나와준다면 물론 남북 경협주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철도주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6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이에요. 네, 6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이 해결이 된다면 리스크였죠.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WTC 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